안녕하세요. 오리엔탈 메디슨 한약 제제를 소개하는 오메튜브입니다. 원래 지금 근무 시간이 아니고 집에서 자다가 이거 찍으려고 나왔는데 머리가 다시 감기 귀찮아서 그냥 오늘은 모자 쓰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오한과 발열이 있으면서 땀이 나는 감기, 즉 태양병 중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오한과 발열이 있으면서 땀이 한 방울도 안 나는 감기를 뭐라 하냐? 태양병 상한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기에 상했다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몸이 상했다는 것. 이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 거죠. 한마디로 추워서 감기 걸린 거예요. 감기는 추워서 걸리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추워서 걸린 것과 바람 맞아서 걸린 걸 구분했다는 거죠. 그 구분점이 뭐냐? 땀의 유무가 되는 거고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썰을 좀 풀어볼 건데요. 한방 이론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한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쓰인 지가 2000년이 넘어요. 관우장비 나오기 이전에 쓰여진 거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000년이 됐다고 완전 구닥다리 믿지 못할 내용들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어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정교하고 믿을만하게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그냥 교과서 내지는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인데, 하나는 약초에 대한 내용을 다룬 신론 본초경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개념서 내지는 이론서 같은 황제내경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환자들을 보고서 약을 쓰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상한론입니다. 상한론. 여기에 상한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상한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감기 고치는 법이라는 건데, 옛날에는 말 그대로 이제 풀떼기로 연명하거나 아니면 굶어 죽기도 하던 시절이라서 체력도 약하고 지금보다 면역력도 훨씬 약했고 또 약도 비싼지라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서 그 시절에는 감기만 걸려도 죽기가 십상이었죠. 그래서 감기가 걸린 다음에 몸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진행 과정을 거치는지, 어떻게 병이 변하는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까지를 전부 다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관찰해서 기록한 임상 교과서예요. 그때는 지금같이 뭔가 진단기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감각들로만 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상한론에 적힌 내용은 정말 사람이 이 정도까지 환자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상세하게 증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캐치하고 이걸 어떻게 연관을 지었지? 이 정도까지. 이게 언제 쓰였냐? 관우장비 살던 시절에 그때 삼국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그때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일 유명한 의사는 사실 화타지만 이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그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의학 지식을 집대성해서 상한론이라고 하는 책을 엮어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다 쓰진 않았을 거예요. 신이 아닌 이상. 한참 후에 한 800년 있다가 이제 송나라 때 이먹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한론에서 감기 부분 빼고 나머지 만성질환, 고질병 이런 것들을 따로 빼놓은 게 이제 금괴요락이 되는 거고요. 자, 오한 발열이 있으면서 땀이 없는 상한. 여기에 쓰는 약들이 바로 앞서 말했던 상한론이라는 책에 다 들어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갈근탕, 소청룡탕이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유명하긴 한데 원래 상한의 대표 처방은 따로 있어요. 바로 마황탕입니다. 마황탕. 앞서 나왔던 계지탕과 대조되는 약이죠. 땀이 나는 태양병 중풍의 대표약은 계지탕, 땀이 안 나는 태양병 상한의 대표약은 마황탕, 이렇게 되는데요. 마황에는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에페드린 들어있죠. 처방약이든 일반약이든 슈도에페드린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원조인 에페드린이 마황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슈도에페드린을 먹으면 마황탕을 먹는 것과 똑같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게맛살 먹고서 나 오늘 랍스터 먹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유효성분 추출해서 먹었다고 그 약재를 먹는 것과 완전하게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땀이 나지 않는 태양병 상한의 대표 처방이 아까 바로 이 마황탕이고,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이제 갈근탕, 소청룡탕, 대청룡탕까지 이렇게 약이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모든 약에 대한 세세한 걸 다 팔 수는 없고 간단하게 구분을 좀 할게요.
오한 발열이 있으면서 땀이 나지 않는 태양병 상한에 걸렸는데 몸이 쑤시고 아픈 게 심하면 마왕탕, 뒷목이 막 그냥 뻣뻣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굳어버릴 정도로 뻣뻣하면은 막 이렇게 목 빼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뻣뻣하면 갈근탕, 항배강괴괴라고 하죠. 그리고 콧물이 물처럼 이렇게 막 질질질 흐르거나 기침하는데 막 물가래가 드글드글 끓으면 소청룡탕, 소청룡탕증 같은데 증상이 더 심하고 아니면 몸이 무겁다 하면 대청룡탕. 뭐 대충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세월이 흐른 후에, 그 2000년대 이제 상한론 나온 후에 한참 있다가 여기 쓸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건 유명하죠. 패독산. 패독산 찾아보면 뭐 동의보감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의보감이 뭐 다 오리지널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원래 중국에서 다 나왔던 것들을 허준 선생님이 자기 책에다가 다 인용해서 실어놓은 거예요. 원래 동의보감에서 오리지널로 만든 게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패독산, 요것도 상당하게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거는 앞서 말했던 거랑 좀 달라요. 우한 발열이 있으면서 땀이 나지 않는데 거기다가 이제 습이라는 우폐물이 같이 껴있어서 몸이 무겁고 뼈마디도 쑤시고, 그리고 위장관계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맛이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미식미식하니 이제 구역질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시호증이 살짝 껴있습니다. 패독산에 시호 들어가 있어요. 잠깐 또 빠져가지고 패독산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그 패독산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리지널 패독산이 있고요. 이게 패독산. 그리고 뭐 저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뭐 인삼이 들어간 인삼패독산, 형계방풍이 들어간 형방패독산, 금은화 연교 들어간 연교패독산, 그리고 피부질환에서 쓰는 신미패독산 정도가 있는데, 뭐 일단 지금 감기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미패독산은 빼고요. 쉽게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패독산증을 기본으로 놓고, 그리고 평상시에 비위가 좀 약해가지고 허증이 보이는 사람한테는 인삼으로 비위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인삼패독산, 그리고 몸살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서 실증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람에게는 형계방풍을 추가해가지고 사기를 좀 더 강하게 제거하는 형방패독산, 목의 염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금은화 연교, 그리고 은교산이 들어있죠. 얘네들을 추가한 연교패독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뭐 사실 연교패독산은 한방 보험용으로만 나와가지고 약국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죠. 다 구비할 수는 없다 하시면 패독산만 기본으로 갖고 계셔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노인 환자가 많은 곳이다 하면 뭐 인삼패독산이 좀 더 유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죠. 약을 바꿔 쓰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다른 증상이 약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되냐.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땀이 나는 중풍에 상안에 쓰는 갈근탕을 써버리면 오치라고 했죠. 부작용 나서 더 심해진다고. 그러면 땀이 안 나는 중풍에 계지탕을 쓰면 안 들을 겁니다. 크게 부작용이 나지는 않을 테지만 약이 약해서 잘 듣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러면 땀이 나지 않는 상안이긴 한데 약이 서로 헷갈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마왕탕증인데 갈근탕 썼다, 아니면 뭐 대청룡탕증인데 소청룡탕 썼다. 이런 경우는 일단 뭐 몸이 크게 상하진 않을 거예요. 어찌어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뭐 강하게 땀을 낸다는 기본 컨셉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 낫기는 어려울 거고, 생뚱맞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기운은 없어졌는데 콧물이 더 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기운이 쭉 빠진다든지 하는 것들, 역시나 복불복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약사들 보면 그 갈근탕을 갖다가 무턱대고 어깨 통증에 쓰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좀 어이가 없는데, 그분들 논리는 이렇습니다. 항배강괴괴 아니냐. 항배강괴괴가 어깨 뻐근한 거고 갈근탕이 이걸 풀어주니까 낫는 거다, 이래요. 아주 풀 뜯어먹는 얘기를 아주 교양 있게들 하고 있어요. 갈근탕증에 항배강괴괴가 왜 생길까요? 정사항쟁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사기와 정기가 싸워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근육의 진액을 말려서 뻣뻣하게 굳으니까 생깁니다. 환자가 이렇게 와요. 어깨가 좀 아픈데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좀 쑤시네. 약 좀 주세요.
하면 이 사람이 열이 발생했습니까? 근육에 진액이 말랐어요. 말른 거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보고 갈근탕을 꺼내는 거죠? 이 논리대로 하면 우리가 판피린, 판코를 밥 먹듯이 하는 어르신들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약사들이 어깨 아픈 사람한테 감기약 주고 있잖아요. 왜 종합감기약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갈근탕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분들 몸 쑤시고 아플 때 판피린 먹으면 엄청 가볍다고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 약사들 뭐라 하죠? 기침약이나 콧물약 같은 뭐 쓸데없는 성분을 먹게 되고 진통제 많이 먹으면 간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하죠. 똑같네요. 땀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마왕, 게지 같은 게 들어있는 강발환제를 먹이면 과발환이 되겠네요. 갈근으로 뭐 진액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뭐 이거 확인한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 뭐 진액을 보충해야 되는지, 뭐 근육에 쌓인 노폐물을 걷어내야 되는지 확인을 하셨나? 근육에 쌓인 노폐물이 있다면 뭐 그게 땀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소변으로 빼야 되는 건지, 대변으로 빼야 되는 건지 확인했나요? 그리고 애초에 진액이 부족하면 불가 발환자예요. 발환제 쓰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갈근탕은 진액 보충약이 아닙니다. 발환제죠. 땀내는 약. 진액 보충약은 따로 있잖아요. 어깨 뭉치는 거는 근육이 뻣뻣해지는 거니까는 뭐 조금 공부하신 분은 경병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경병 그런 거 아니에요. 강한 열 때문에 진액이 바짝 졸아가지고 등이 아주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각궁반장이라고 하는데, 요 정도는 대형병이에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어깨 아픈 사람 오면 갈근탕 쓰면서 뭐 갈근탕 그런데 쓰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뭐 답답합니다 정말. 그렇게 따지면 어깨 아픈 사람한테 화이트맨 종합감기약 주셔야죠. 왜? 뭐 어쨌든 뭐 진통제 들어있으니까 낫긴 할 거 아니에요. 완전 무논리 뭐. 오늘은 좀 내용이 길어요. 오한 발열이 있으면서 땀이 나지 않는 태양병 상환에는 매우 강하게 땀을 내는 강발환제라는 것들을 쓰고, 여기에는 마왕탕, 갈근탕, 소청룡탕, 대청룡탕, 패독산 같은 유명한 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역시나 이것들도 정확하게 증을 맞춰서 써야만 잘 듣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공부해야죠. 근데 뭐 워낙 유명한 놈들이라서 공부하시기는 쉬울 거예요. 이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상한이 아니라서, 상한이 아니고 그 상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약 써야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제일 많잖아요. 나중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쳐가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디오스.